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셨다면 더 좋고요. 오늘은 조금 미묘하고 그래서 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이 자리 잡고 계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말은 참 예쁘게 하죠. 다정합니다. 사랑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번 주말엔 꼭 놀러 가자. 내가 힘든 거 내가 다 알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다정한 말 뒤에 남는 건 왠지 모를 공허함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약속은 흐지부지 되고, 알아서 한다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결국 그 일을 처리하고 감당하는 건 온전히 내 몫이 되어 있는 상황. 화를 내자니 남자가 너무 다정하게 말해서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기분. 마치 솜사탕을 먹은 것 같아요. 입안에서는 달콤했는데 돌아서면 배가 하나도 부르지 않은 그 느낌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아주 조용히 들어가 볼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게으르다, 혹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40대, 50대를 지나며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 시점에서는 더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어쩌면 그동안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그 사람의 행동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질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오해하는 지점부터 짚어볼까요? 우리는 보통 행동하지 않는 남자를 보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나를 무시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중년의 남성들에게서 보이는 이 패턴은 조금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마음의 층은 말을 통해 얻는 안도감이라는 심리입니다. 이 남자들에게 말은 약속이나 계약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 불만을 표하거나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남자의 표정을요. 아마 그는 당신이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 자체를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당신의 기분을 가장 빠르게 좋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꺼냅니다. 그게 바로 다정한 말입니다.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이 말을 뱉는 순간 남자는 당신의 표정이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즉시 뇌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해결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의 뇌 속에서는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었으니 그 뒤에 따라와야 할 행동은 잊어버리거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행동하려는 의지보다 앞선 겁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깊게 두 번째 층위로 내려가서 살펴볼까요? 저는 이것을 상상 속의 성취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람의 뇌는 참 묘해서 계획을 말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일을 해낸 것 같은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에 지치고 체력적으로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남성들일수록 이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나 연인이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전원주택 짓고 당신은 꽃 가꾸고 나는 나무 심으면서 살자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듣는 당신은 가슴이 설레고 미래를 꿈꾸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주말 내내 소파에 누워만 있습니다. 이때 남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 그림을 그렸고 그 상상 속에서 이미 행복을 다 느껴버린 겁니다. 말로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정작 몸을 움직여 현실을 바꿀 연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어쩌면 그는 행동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기보다 말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세 번째 심리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만든 역설입니다. 보통 연애 초기에는
남자가 어떻게든 점수를 따려고 안달이 나 있죠. 작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지면 특히 중년의 부부나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는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 거야. 내가 좀 미뤄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긴장감을 놓고 행동을 멈춘 겁니다. 그가 다음에 할 게 사랑해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건 당신을 무시해서라기보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일종의 응석에 가깝습니다. 마치 엄마에게는 숙제한다고 말만 하고 미루는 아들처럼요. 그의 무행동은 당신이 주는 안정감에 기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다 보면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을 이용하는 거네? 싶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현실적인 네 번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을 못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중년 버전입니다.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못하겠다. 그건 힘들다라는 말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무능한 남자로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당장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도 일단은 알겠어. 해줄게라고 말해버립니다.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지금은 돈도 좀 부족하고 내가 체력이 안 돼서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 곧 가자. 좋은데 알아볼게라고 포장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약속의 무게에 짓눌려 회피해버립니다. 이건 다정함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방어기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리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게요. 이건 어쩌면 그 사람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수동적 공격입니다. 말은 다정하게 하면서 행동을 계속 미루면 결국 애가 타는 건 누구인가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한 번 더 묻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부탁하게 되죠. 저번에 말한 거 어떻게 됐어? 언제 해줄 거야? 겉으로 보기엔 그가 순종적이고 당신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 그가 당신의 감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관심을 계속 붙들어둘 수 있다는 것을요. 말만 앞세우는 행동은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고요하고도 지능적인 통제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까요? 단순히 게으르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다양한 결이 느껴지시나요? 이 복잡한 심리들을 안고 있는 남자와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한번 그려봅시다. 아마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늦은 저녁,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당신이 말하죠. 여보, 저거 전구 좀 갈아야겠어. 남자는 TV를 보면서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퇴근길에 사와서 싹 갈아줄게. 당신은 손 떼지 마. 다쳐. 말은 참 고맙죠.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깜빡했다고 하면서요. 주말이 됩니다. 또 지금 하려고 했어라고 말하지만 몸은 소파에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답답한 당신이 의자를 놓고 올라가 전구를 갈고 맙니다. 그때 남자가 들어오며 말하죠. 아니, 내가 해준다니까 왜 당신이 했어? 위험하게.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 허탈함과 분노 그 사이 어딘가겠죠.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화를 냅니다. 말이나 말지.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은 그에게 잔소리로 입력될 뿐 행동을 바꾸는 트리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기술 대신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세 가지의 태도 변화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말에 대한 보상을 멈추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나중에 해줄게. 여행 가자라고 달콤한 말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기뻐하거나 고마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말만 들어도 정말 너무 좋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남자에게는 이미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행동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앞으로는 그가 행동 없는 다정한 말을 할 때 반응의 온도를 조금 낮춰보세요.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담백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 실제로 가면 정말 좋겠네. 정도로만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큰 칭찬을 해주세요. 그의 뇌가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인정받는다는 걸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한이 없는 약속은 약속으로 치지 마세요. 남자가 나중에, 조만간, 언젠가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건 그냥 혼잣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당신의 마음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이 부드럽게 기한을 물어보세요. 자기가 해준다니 고마워. 그럼 이건 언제까지 될까? 내가 스케줄을 비워둬야 해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그에게 기대어 기다리다 실망하는 패턴을 스스로 끊어내는 겁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남자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믿으세요. 말로 따지거나 재촉하는 대신 그냥 지그시 바라보거나 침묵하는 순간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그가 또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 화내지 말고 잠시 그를 조용히 응시하세요. 그 침묵 속에서 남자는 비로소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당신이 지금 실망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말은 말로 막을 수 있지만 무거운 침묵은 변명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사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남자 때문에 힘든 건 그만큼 당신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무이길 바랐는데 잡으면 휘청거리는 갈대 같아서 불안하신 거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관계의 역학은 내 태도 하나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에 휘둘려 일희일비하던 나를 멈추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게 두세요. 그리고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실체, 그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결과감만을 믿으세요.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조금 두고 관망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가 당신의 눈치를 보며 엉덩이를 떼는 순간이 올 겁니다. 혹은 당신 스스로가 그 기대에서 자유로워져 훨씬 편안해지거나요. 어느 쪽이든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사람의 혀끝이 아니라 당신의 단단한 마음속에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 밤은 그 사람의 말들을 곱씹느라 잠 설치지 마시고 오로지 나를 위한 편안한 생각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딱 내 얘기인데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만의 대처법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혼자 사귀지 마시고 댓글로 편안하게 털어놓아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럼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